자, 용어 정리. RDBM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이제 관계라는 거는 하나의 그 저장소에다가 뭔가 다 저장하지 않고요. 그 우리가 객체 나누듯이 DB도 여러 개로 나눠요.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저장소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관련 있는 것끼리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장소와 저장소 간에 관계가 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여기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스키마는 그냥 그 틀이에요, 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셀을 열어보시면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이름을 적을 건데 여기 적기도 하고 여기 적기도 하고 여기 적기도 하겠죠. 아니면 뜬금없이 뭐 여기다가 적기도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질서 없이 그래서 이렇게 퍼트려져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야, 이름은 무조건 여기에다가 이 지열에다가만 적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임 해가지고. 자, 그럼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지열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죠. 이순신도 네임에다 해야겠죠. 유관순도 네임에다 해야겠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막아야겠죠. 그죠? 이름은 여기에다 모아놓는 게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스키마라는 건 이런 걸 딱 정해놓는 거예요. 야, 이름은 여기에다가, 나이는 여기에다가. 야, 여기 나이야. 야, 나이가 와야 되는데 여기다 이름 적었어? 너 틀렸어. 라고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잘 작성을 하시면은 여기 나이가 들어와야 되는 곳에 이름을 적으면 이제 이 DBMS가 탁 막아줍니다. 너 잘못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조건 나이만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스키마를 잘 짜가지고 그 비슷한 데이터들을 특정 영역에다가 모아놓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객체 할 때도 알았지만 이제 사물을 표현할 때 데이터 하나로 표현은 되는 사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을 하나 표현해 볼 건데 사람.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 자, 그럼 학생을 표현할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전공,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학교? 뭐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온전하게 한 학생을 표현하려면 이름, 나이, 전공, 자, 이렇게 4개가 모여야 한 사람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정보를 한 명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학생이 여러 명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로 있죠, 가로. 가로로 이렇게 그 학생이 필요한 정보들을 싹 가로로 하면 모여요. 그래서 이 하나가 한 행입니다. 한 행, 그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행, 열이에요. 행은 한 사물을 표현하는 거고요. 열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들의 집합을 열로 보고요. 그리고 한 사물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DBMS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은 가로로 표현한다. 그리고 사물들이 이렇게 세로로 쌓인다. 세로로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행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열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부르는 용어가 또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걸 의미해요.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레코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의미는 뭐다? 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다. 뭐 열은 어트리뷰트, 필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또 속성이란 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로 인식하면 된다? 그냥 하나의 열, 속성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요건 아직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DBM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뭐라고 해야 되죠? 행렬에다 표현하고 싶다. 근데 이제 행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할 때, 열은 속성들의 집합을 표현할 때. 그 영어로 보통 칼럼, 로우 하니까 저도 보통은 칼럼, 로우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완성된 게 이제 하나의 스키마를 통해서 구조화된 이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엑셀 파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스키마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테이블 없구나. 저장은 구조라고 할까요? 저장은 개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엑셀 파일을 DB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른 거예요. 하는 그 본질적인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랑 DB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DB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자, 됐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DB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DB까지만 한번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데이터베이스 말고 자, DBMS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그냥 테이블의 집합입니다. 사실상 폴더 같은 거예요.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만들면은 이제 또 비슷한 파일들을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묶어놓죠. 뭐 가계부에 관련된 엑셀 파일이면 가계부라는 폴더에다가 넣고, 그죠? 그리고 뭐 업무에 관련된 엑셀 파일이면은 뭐 업무라는 폴더 만들어서 넣고, 그죠? 그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의 집합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돌고래 가시면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뭐처럼 보여요? 폴더처럼 보이죠?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뭐 함수도 있고 트리거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테이블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폴더 안에 테이블 파일이 있어요. 열어볼까요? 이만큼 파일이 있어요. 자, 이 all plugins라고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우클릭해서 테이블 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못 여나봐요. 왜 안 열리지? 자, 뭐 여기 인포메이션 스키마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MySQL 가서 여기 테이블 다시 열어서 아까 DB 있잖아요, DB. 그래서 얘를 테이블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이 DB라는 게 하나의 테이블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이에요, 엑셀. 엑셀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 엑셀 파일 하나. 근데 이제 엑셀 파일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조를 잡고 만드는 거죠.
그게 스키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똑같은 엑셀 파일이어도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얘는 뭐 DB 네임이라는 그 열이 있고요. 테이블 네임이라는 열이 있고, 컬럼 네임이라는 열이 있고요. 얘는 뭐 호스트라는 열이 있고, 뭐 DB라는 열이 있고, 컬럼이죠, 컬럼. 유저라는 컬럼이 있고. 그래서 뭐 저장하려는 그 데이터의 성격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랑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의 성격이 다르니까 모양도 다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저장할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고 이 데이터의 생김새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에 맞게 구조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된다. 대충 이 정도 개념이면